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는 대마도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문화형 토론이 영토 문화론을 동반하지 않은 문화형 토론은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형 토론이 아니다. 그건 문화가 시행되는 영역으로서의 문화형 토론이지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 문화를 동반해야 되고 괜히 섣부르게 문화형 토론을 강요한답시고 영토 문화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중국이 왜곡하고 날조한 그 문화에 우리가 잘못하면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대마도에 대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대마도 제가 그 왜곡하고 날조한 문화에 당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를 그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대마도의 그 역사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라다 사카야루라는 그 일본 역사와 현대 그 잡지에 하라다 사카야루 일본 교수가 이걸 폭로했어요. 뭐라고 폭로했냐면 1981년입니다. 1981년 얼마 안 된 거예요. 1924년 7월에 종백 작가, 그러니까 이 종이달, 종이지 뭐 이런 그 대마 도주죠. 그 도주들이 소장하던 대마도 관련 서류 10만 150건을 분석시켰다. 아니 고문 서류가 6만 6천 점, 그리고 기록류가 3,500점, 기록류가 71점 이렇게 됐다. 왜 이거를 분석시켰겠어요? 자기네가 이걸 놔두면 불리하니까 분석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923년 같으면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그 병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태웠어. 일제가 우리를 그 병탄하고 있을 때 이걸 태웠으면 얼마나 구린 게 있으면 이걸 태웠겠어요. 분석 이유 중 이제 그 중에 큰 거는 백제 가락의 제왕이 일본 천황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또 그뿐이 아니라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겠죠. 왜냐면 일본 천황이 우리 후손이라는데 뭐 그 뒤에 뭐 문영왕릉에 적혀 있는 대로 묘지석대로 그 문영왕이 대마도에 태어났다는 등 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사서를 전부 고문서류를 6만 6천 종이나 태워버린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마도에 가면 제일 먼저 가미자카 히타카츠로 들어서면 가미자카 전망대라는 데를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부터 가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1년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안내문이. 근데 이거는 2012년부터 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2011년까지는 종중상이 초대 도주, 1240년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에 종중상이 여기를 이렇게 와서 초대 도주가 됐다. 고려 시대라고는 안 나고 종중상이 이렇게 초대 도주가 됐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2012년에 교체한 조계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랫동안 종중상이 초대 도주라고 전해져 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용으로 판명되었다고 수정을 싹 해서 그 표지판을 바꾼 거예요. 왜? 종중상이 원래 한국의 송씨인데 그분이 대마도로 가면서 한국 송씨를 대마도 종씨로 바꾸면서 그랬다는 기록이 2012년에 딱 나왔어요. 1740년 박사창이 편집한 동래부지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대 도주인 종이지부터 34대 종이달까지 그 사람들이 번주다. 일본 그 번. 막부체제에서 그 영지를 뜻하는 게 번이거든요. 그 종이지부터 종이달까지다. 그러면 저게 19대 도주인데 이미 1대 도주부터 18대 도주까지 종씨가 쭉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아니다. 1603년 에도막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뭐 그거는 안 써주는 거고 그 뒤부터다. 근데 종이지 자기들이 19대 도주라는 종이지도 이미 번주라는 종이지도 1588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1603년에 막부가 들어섰을 때가 일대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왜곡할 수도 영토 문화는 왜곡할 수 없어요. 그냥 문화는 왜곡해도 눈에 보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대마도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토 문화에서 문화주권자를 정의하면 절대 대마도 영토권을 왜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매장 문화예요. 매장 문화의 분포도를 이렇게 쫙 보면 이게 묘 형식을 보면 딱 그게 우리의 고인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마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164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판별이 불능한 거를 빼놓고 143개가 그 묘의 형치나 유물이 판별이
가능해요. 나머지 이제 21개는 뭐 이렇게 훼손된 거죠. 쉽게 말해서 판별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판별이 불가능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온감묘가 1개, 토각묘가 1개, 석총 1개가 나오고 불명 10개를 제외하고 나면 석관묘 또는 상식관이라든가 석관군 뭐 이렇게 돼갖고 최소한 144개 이상의 석관묘가 발굴돼서 87.1% 이상이 상식 석관입니다. 우리의 고인돌하고 무덤 양식이 똑같아요. 그럼 고조선과 진국의 전통 양식인 석관으로 고분 양식만 봐도 대마도는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거기서 살면서 무덤을 썼다고 봐야죠. 왜? 일본의 전통 무덤인 일본의 고대 전통 무덤인 온감묘 1개 나왔다 그래갖고 일본 사람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보편적이고 상속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는 그럼 98%가 나오는 게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1개가 나오는 게 보편적입니까? 그럼 뭐 중국도 토각묘, 중국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인 토각묘도 1개 나왔을 거는 중국 땅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그 우리 한민족의 땅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껴묻기 되었던 고분수를 쫙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뭐 옥도 있고 뭐 옥유물이 뭐 무려 45점이나 되는.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옥을 가공하는 기술이 없었고 일본에서 옥 자체를 모를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말 장신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물 특성을 한번 해볼게요. 대마도 고분 형식의 온관이 아니라 석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 학계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석관이 98%라고 했잖아요. 대마도에는 매정민족의 석관이 거의 전부인 것은 조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 맞다. 그런데 섬에 돌이 많아서 널빤지 같은 돌을 가져다가 담과 건물에 지붕을 덮기도 하고 저장 구덩이 벽에도 사용했고 석관을 만드는 것이 용이해서 온관의 발달을 보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조선에 되면 뭐 그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일본 열도에 저렇게 저 돌을 갖고 집을 진 그런 고대 건축 양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산간지방이나 충청부터 괴산,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등지에는 그 돌집이 있어요.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집도 없는 게 어떻게 제가 그 대마도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 상주에 살았다면 자기 본토에도 없는 양식을 어디서 배워서 뭘 줬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 장신구 얘기를 했는데 말방울이 출토된 것은 말을 아끼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말을 뭐 이렇게 타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 장신구를 말까지는 묻어주기 뭐하니까 장신구를 묻어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쓰던 토끼 같은 거 같이 묻어줬으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저 고분은 제가 고분이라는 건 기원전 4세기, 3세기 이때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일본은 말이 없었어요.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외는 소와 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기원 후 3세기에도 말이 없었는데 기원 전에 말이 있었겠어요. 근데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방울이 있어요. 대신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진국,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한이 삼한을 갖다가 진국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진국에는 소와 말을 타거나 부리는 것이 천을 짜듯이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같은 그런 무덤에서 말반응물이 나왔다. 그러면 말이 뭔지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무덤이냐 아니면 말을 부리는 게 천 짜듯이 보편적인 우리 한민족의 무덤이냐는 그건 뭐 뻔한 거잖아요. 일본에 말이 처음 간 거는 5세기 초 백제가 아직기를 시켜서 양마 그러니까 두 필, 순놈, 암놈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최초라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4세기에 말 방울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문화로 본 대마도 영토권을 정리하면 야외 문화기로 접어드는 조문말기 중엽의 구록가식 토기에 복합문경이 시작된 것은 한반도 민문이 토기를 담당한 도레인이 있어 가능했다는 건 일본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용동검은 고조선과 진국에서만 사용하던 한국형 동검으로 만주에서도 출토가 안 되고 나나 동쪽 외에서는 출토가 안 되고 지금 중국이 지배한 영역 중에서도 만주에서와 한반도 그리고 대마도 그리고 저희도 이런 데서만 출토가 되는 거예요. 나나 서쪽에서는 출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요의 전기부터 고분기까지 다양한 식의 옥류물이 45개나 출토했어요.
야욕이 정기라면 조문시대를 벗어나기 시점으로 외에는 옥을 강화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관옥이 있다는 것은 옥세공술이 뛰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국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진국 사람들은 구슬을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진국 사람들이 갔던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방울과 옥을 소유했던 게 외가 아니라 한반도 사람이라는 게 진국 사람이라는 게 모든 기록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마도의 그 유물은 바로 우리 유물인 거예요. 비파형 동검 자체도 그 대마도에 발굴되는 비파형 동검은 바로 이런 손잡이 분리형이에요. 이 손잡이를 이렇게 꼈다 뺐다. 이거 나무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한 거 이렇게 썩어서 이제 손잡이가 없는데 저걸 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맞게.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거는 이렇게 자루식이에요. 자루까지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세련되고 좋은 거죠. 당연히 옛날에 무기에. 근데 일본도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뭐냐? 규슈박물관에 뭐라고 해놨냐면 BC 4세기, 2세기에서 2세기 유물로 제작 기법은 한반도에서 온 거고 이건 대마도 출토됐다. 일본 열도에서 출토가 안 됐으니까. 그 왜 한반도에서 건너온 저기가 대마도에서만 출토가 돼요? 그 제조법을 우리가 대마도에 가르쳐줬어요? 그건 아니죠. 대마도는 철도 안 나고 청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나질 않네. 만들 수 있는 그 기본 재료가 나오질 않는데 우리가 사는 곳으로 우리 무기가 글로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장문화에 의하면 그 대마도가 우리 영토예요. 그러면 지명문화를 한번 봐요. 대마도의 의미와 쓰시마라는 명칭이 문제가 돼요. 첫째는 지명 문제 그러면 우선 그 섬을 부르는 명칭이 문제일 거 아니잖아요. 대마도로는 지명을 명명한 민족과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문화주권자를 그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잖아요. 왜냐하면 섬 이름 자체가 대마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도 뭐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한과 관련되었다는 소리예요. 마한에서 건너간 최초 개척자들이 마한을 그리워하며 대할 때자 말마자를 썼다. 그래서 대마도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물의 지명이라는 설. 지오지간으로 보이는 대마도까지 다무라. 즉 다물이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거는 적당치 않아요. 왜? 그때 대마도를 개척하러 가는데 무슨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 그러니까 이건 다 다물의 지명이라는 설은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말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 아소반 양쪽의 섬이 부산에서 볼 때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주할 때 말마 섬도가 대마도가 되었다는 설인데 저게 무슨 소리냐? 대마도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거기 아소만에 그 다리가 놓여 있어서 그걸 건너다니기 때문에 대마도가 한 섬 하나인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대마도는 섬이 두 개예요. 지금 아소만에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두 개거든요. 근데 그 양쪽 그 섬 두 개의 그 봉우리가 말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대마도로 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부산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맑은 날 부산에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두 섬에서 유래되었다. 그럼 언어학적으로 볼 때 두시마가 쓰시마가 된 거다. 근데 이것도 억지가 많아요. 그 변천 과정을 보면. 근데 일본 학계 주장은 뭐, 그러면 이거 우리는 그렇다. 우리랑 일본 이제 그거 소위했는데 일본에서 제일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마에 대한 최초 기록은 3세기경 위지 외인전 대마국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다는데 위지의 편자가 쓰시마라고 일본어에 한자의 대마가 적당한 걸 보고 쓰시마라고 쓴 거다. 쓰시마라고 자기는 가르쳐 줬는데 한자로는 그게 대마밖에 쓸 게 없어서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마를 그러면 일본어로 뭘 어떻게 대마라고 써놓고 그게 일본어로 쓰시마라고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뭐 그게 그러면 자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쓰시마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위지 외인전을 쓰고 위지 쓰는 사람이 그 마땅하게 쓰시마를 한자로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대마라고 쓴 거야. 이 말이 돼요? 대자는 다이마예요, 다이마. 대마를 일본어로 그대로 읽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게 없나? 없어? 그럼 찾아볼까? 그런데 문제는 계로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 무령왕 등에서 발굴된 묘위 속 사마왕은 수서 북사의 도사마와 같은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사마가 바로 쓰시마예요. 도사마라고 쓰면 쓰시마가 되는 거예요. 일본어로 쓰시마라고 읽어요, 도사마를.
그러면 도사마를 스시마라고 읽는데 우리가 스시마라고 가르쳐줬더니 얘네가 쓸 게 없어서 대마라고 썼어? 아, 도사마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썼겠어요? 무령왕 묘지 속에도 사망이라고 딱 들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북사에 도사마라고 딱 써놨는데 그럼 북사 저자는 스시마라는 말을 도사마라고 쓸 줄 알고 위지 저자는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대마라 그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스시마는 일본어로 스시마는 나루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루가 적적하는 뜻이라는 이게 나루 진자거든요. 이게 바로 스시, 일본어로. 그리고 시마는 섬도예요. 그래서 섬도자가 시마예요. 그래서 진도라고 쓰면 스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는 스시마가 되는데 그럼 진도가 뭔데? 일본 서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은 대마도를 진도라고 불렀어요. 720년에 나온 책에 보면. 왜? 일본은 대마도가 자기 땅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마도를 배를 대는 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본은 세견선이 조선에 올 때 대마도에 배를 정착하고 거기에서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본 번에는 하나씩 있었어요. 뭐가 하나씩 있었냐면 세견선이 하나 아니면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는 게. 근데 대마도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마도가 교육을 해서 쌀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마도에는 쉬운 4척을 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배가 한 척은 뭐 집중 가서 교육을 해도 좋다. 그런데 또는 규모가 큰 중세로 말하면 영지죠, 영지. 거기는 조선에 와서 크게 와서 해도 큰 데는 2척이 와서 해도 좋다, 1년에.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번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한 척, 2척, 많아야 2척이니까 대마도에 쉬운 데 척이 대마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마도에서 대마도가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일본 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팔고 우리나라 거를 사가고 그래서 그걸 또 일본한테 되팔고 그 차액으로 대마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대마도가 원래 척박하니까. 그러니까 양식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주는 관리들한테 주는 녹봉 뭐 이런 거 갖고는 뭐 어림도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세견선이 머무는 나루섬, 즉 항구섬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루 진자거든요. 진도. 그러니까 진이 스자고 심한 거예요. 그래서 스심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마주한다는 뜻으로 이 섬을 개척한 사람들이 마한을 쳐다보면서 대마라고 붙인 거고, 그래서 일본 말대로 대마가 스시마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이거는 다이마가 돼야 돼, 다이마. 그러니까 일본이 섬도자는 심하니까 이게 다이마 시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섬도자를 싹 빼고 대마만 놓고 스시마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본어도 마거든.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스시마라는 건 이렇게 돼서 일본은 기형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럼 일본이 다른 섬도 그럼 뭐 이 섬도자를 빼고 읽냐? 절대 아니죠. 이끼도를 보면 이끼도라고 딱 써놨어요. 대마도 70km 떨어진 섬인데 그 섬 이름 쓸 때는 이끼도라고 딱 써놔야 일기도라고 한자로. 근데 다이마 시마가 되니까 다이마 시마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지들 말대로 대마가 중국 학자가 스시마라고 쓰기 좋아서 스시마라는 말을 쓸게 대마밖에 없어 써놨다. 그럼 도자를 쓰면 스시마 시마가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샥 빼고 스시마라고 하는 기형 일본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본의 주장은 억지고 그들은 나루섬. 지금도 일본 대화도 가면 일본 뭐 진도 상해, 진도 협동조합, 진도 수산업조합, 진도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간판 많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진도예요. 이 대마도는. 그러니까 조선과 교육하기 위해서 세견선이 머무는 섬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임나의 위치도 또한 이제 문제가 되죠. 임나는 뭐예요?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가 우리 남방을 점령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 숭신 65년에 보면 임나의 위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임나 자거 축자국 이천여리 북조의 이제 계림지 서남.
무슨 소리예요? 임나는 축자국을 지나서 2000여리인데 북에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계림은 경주죠. 북이 바다로 막혔어. 근데 경상도 북쪽이 바다로 막혔습니까? 아니죠. 경상도 동쪽이 바다로 막혔죠. 대마도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계림의 서남에 있다. 대마도 경주 서남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서기 신공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락은자가 비자, 남가라, 녹국, 안리, 다라, 탁순, 가라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려서 남만 친미 달에, 즉 제주도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라, 안나, 녹국, 가라 뭐 이걸 치고 나서 남만 칩니다. 딱 서쪽으로 돌려서 제주도를 쳤다. 그 저기서 신공기 그 목락은자 이 비자 이게 다 임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임나를 뜻하는 지명이거든요. 근데 이 지명들이 만약에 한반도에 이렇게 있어갖고 이거 치고 서쪽으로 돌렸다면 전라도를 쳐야지 어떻게 제주도를 쳐요. 경상도를 치고 나서 서쪽으로 딱 돌리면 전라도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제주도가 대마도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나를 가리키는 이 지명들은 대마도에 있었던 겁니다. 임나가 조작된 확실한 증거는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여기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임나일본부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